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전강 후약,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 옵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분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할 정도의 수준으로 밀리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늘의 이 반락이 내일 아마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떨어지는 폭을 어저께 이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글로벌 대비해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는 폭을 어느 정도 좀 감당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어저께 나쁘지는 않게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우가 약보합, 그다음에 나스닥 1.2, S&P 500 0.4, 그다음에 러셀 2000 0.1인데요. 전체적인 지수를 봤을 때는 그닥 특징적인 게 보이진 않는데 그나마 오늘 우리 시장을 아침에 좀 끌어당겼던 거는 역시 엔비디아 6.4%나 올랐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8% 가까이 올라가 줬습니다. 250달러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집중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제가 찝어드리고 있는 이 인텔이에요. 인텔이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한 10%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아마도 이 TSMC의 인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SMC가 단독적으로 인텔을 인수하는 건 아니고 브로드컴이라든지 기타 미국 회사랑 같이 해서 인텔을 인수하는 건데,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이제 펜티엄 3, 펜티엄 4 이 시절에 인텔 인사이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정말 세계에서 좀 명성을 떨쳤던 회사인데, 지금 상황에서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라는 거는 TSMC가 아무리 잘 나가도 좀 부담스러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텔이 TSMC를 인수를 한다면 약간은 또 파운드리 쪽에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나? 그러니까 그쪽에 힘을 못 실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면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건가? 이렇게 약간 희망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긴 하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넘어오면요,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이죠.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오늘 옵션 만기일,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에요. 오전에는 좀 괜찮다가 오후에는 살짝 많이 밀리네요. 살짝 전체적으로 좀 밀려서 어저께와 같은 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옵션 만기 하락은 내일 바로 이제 반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번 정도 눌러주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대형 종목 중에서 오늘 좀 괜찮았던 거는 요거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 전선, 변압, 오랜만에 말하죠. 이 분야는 놓고 갈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 참 특이한 게 LS 일렉트릭은 올라가는데 현대 일렉트릭은 떨어지고 있죠. 요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일단은 LS 쪽에서 전력기기가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단 LS 지주사,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모기업이죠. 이게 대한전선도 있는데 대한전선의 모기업인 호반건설, 호반서밋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파트 브랜드 아시죠? 서울에는 많이 없는데 경기도 지방에는 호반서밋의 이 건축 시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호반건설이 LS 지주사 지분을 한 3.3%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LS 그룹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자원 전 회장이 분할 상장에 대해서 좀 이상한 발언을 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안티적이게 됐는데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전력기기 내에서의 어떠한 뉴스나 이슈가 나와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특이사항이, 저는 오늘 요게 보고 싶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션,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그다음에 기타, 조선.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의 움직임을 오늘 좀 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 이거 제가 상담도 들어와가지고 상담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래서 어저께 요거 오늘 봉만 살짝 지워보면, 어저께 딱 보면 요렇게만 본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했다가 좀 꺾일 건가? 싶어서 21선은 깨진 않았었는데 꺾이는 건가? 이게 만약에 지금 잘 갔던 방산이 꺾이면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꺾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똑같은 하나그룹지죠. 이것도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한 칸만 옆으로 옮겨볼게요. 딱 옮기면 얘는 어저께 좀 더 안 좋은 위치였어요. 21선도 깼고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한 뭐 61선까지는 맞진 않겠지만 6만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찍고 내려오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고점을 찍었나라고 의심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오션 특히나 조선 쪽에 조금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바로 이 삼성중공업인데요. 사실 삼성중공업이 어저께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박 쪽이 아니라 FLNG라고 하죠. 전체적인 해양 플랜트 8조짜리 수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얘가 한 8%까지 올라간 걸로 봤어요. 그쵸? 8.9%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선주 이거 제가 신조선가 지수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는 좀 조정을 주려는 건가?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밑으로 한번 눌러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도 뭐 삼성중공업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오션이라든지 원래 기본 대장주들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방산과 조선을 예를 들면요. 현재는 이런 거죠. 제가 주식을 항상 말씀드릴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집을 가더라도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것도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했었던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바로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든 투자의 귀재들도 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메꿔요. 누구나 다 선택하자마자 올라가는 종목을 고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개 예를 들어서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조선이 있고 방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섹터가 더 좋을 것인가 이걸 고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선, 방산 어떤 것들이 더 좋을까.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냉철하게 판단하면 그냥 제 선택입니다. 제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짬뽕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저는 지금은 방산 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봐요. 예,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조선 물론 2028년까지 독이 꽉 차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예, 신조선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세계적으로 조선 발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왜 바로 안 빠지냐? 그거는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니까. 그리고 2028년도에 독이 채워진 게 이만큼 주가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떨어지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방산은 또 왜 좋냐? 똑같이 방산도 한번 볼게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로 볼게요. 방산도 각도는 똑같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조선가 지수는 28년도 이후부터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유럽을 좀 각성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방산 수주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 시장이에요. 유럽 신규 시장. 우리가 유럽 시장은 좀 갖고 있거든요. 폴란드라든지 이런 동유럽 쪽은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메인인 서유럽 쪽에는 독일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이 어떻냐?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무기가 하루빨리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독일에서 발주하지 않겠냐 하는데 독일이 지금 방산업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처럼 계속해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는 어쨌든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잖아요. 예, 북한과 우리 남한의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왔었고 독일은 서독동독 독립을 통일을 한 다음에 방산업체가 있지만 우리처럼 계속해서 ING하게 돌아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물론 우리보다 품질은 좋겠지만 납기를 어기기 일쑤고 거기다가 가격은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왜냐면 원래 돌아갔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건 전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방산업체에 대해서 신규 수주가 나온다면 이거는 완전히 신규 시장으로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다 좋다 이거예요. 재료도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비싸요. 네,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보유자 영역밖에 안 됩니다. 아, 멘토님, 그래도 저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70만원에 들어가서 80만원대에 팔래요.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80만원을 가요. 80만원을 가면 13% 정도 올라가는 건데 그냥 13% 올라가는 거 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봉입니다. 위치 어떻습니까? 월봉으로 볼까요? 위치 어떻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현대 로템 한번 볼까요? 예, 현대 로템. 자, 똑같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사실은 제가 LIG 넥스원을 가장 좋아했는데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예, 조선도 다 똑같은데 그나마 조선과 방산 중에서는 방산에 아직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발이 남아있다. 한 발에 탄환이 남아있는 게 방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선택은 어디냐?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저께 보여줬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급들도 외국인들 수급으로 돌아오고 순유입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본다면 자, 코스피 시장을 볼게요. 2월 달에 자, 제가 쪼개는 거를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쪼개는 걸 딱 2월 달. 요게 이제 1월 달입니다. 자, 1월 달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올라갔죠. 그다음에 2월 달 분위기 좋았죠. 예, 그다음에 3월 달 뭐 오늘 정도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양봉으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요. 1월 달 뭐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나요? 로봇. 예, 로봇 관련주 좋은데 시장은 좋은데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이질감이 있었죠. 우리가 많이 없으니까. 조선 그다음에 요때 다 잘 갔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방산. 예, 방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그 위치가 그렇게나 높은데. 근데 불과 이번 달 3월 달 들어와서 반도체 쪽에 훈풍이 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결국엔 요걸 보시면 어디 있나요? 요걸 보시면 요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인데 결국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조금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좀 차치하고 반도체, 그 다음 바이오, 셀트리온, 바이오, 로직스, 자동차가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시장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고민도 많고 시장이 갑자기 좀 잘 가는 것 같다가 오늘 좀 폭락을 했는데 폭락을 했는데 오늘 폭락으로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쭉하니 올라갔다가 갭상승해서 쭉하니 올라갔다가 다 떨궈 놓으니까 전강 후약이 가장 체감적으로 힘들거든요. 음봉의 길이도 길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오히려 요게 더 날 수도 있어요. 갭상승보다. 그래서 내일 바로 2600포인트까지는 또 회복해주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셔먼옵션 동시 만기일이 조금은 시장이 가뜩이나 체력 없는데 부담스러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마무리는 여기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를 드리자면 내일은 제가 레벨업을 오랜만에 라이브로 그 스탠딩 라이브 아시죠? 뭐 지금 앉아서 하지만 내일은 좀 일어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시간은 뭐 동일합니다만은 라이브로 전해지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생동감 있게 좀 내일은 진행해 볼 거니까요. 금요일 시장 꼭 기회를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단기 박스권에서 2600포인트 가까이 가면 매도를 하시고 25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 포인트를 가져가자라고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